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홍준표 서포터즈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하다 이야기입니다. 정말 뒤집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일명 홍카단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었던, 누구보다 정권 교체를 바랐던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지만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좋지 않다는 판단이 선 것이죠. 아마도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홍준표가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는 해야 되니까 윤석열을 찍어야겠지? 자, 이런 생각으로 윤석열 후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진짜 안 되는구나. 윤석열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홍준표 후보가 되는 것보단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다. 윤석열이 되는 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판이 또 뒤집어진 겁니다. 흐름이 계속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요. 자, 저는 여기서 이재명의 시대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정치적 지지는 이념간의 대립이었어요. 진보냐 보수냐. 우리가 진보와 보수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화 세력과 독재 기득권 세력의 싸움이었어요. 독재 기득권 세력은 보수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들은 진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수가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들의 보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보도 다른 서양의 진보 정당과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니라 민주화 세력과 독재 기득권 세력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딱 나눠져 있었던 그동안의 정치 지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독재에 맞서 싸웠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이 독재 기득권 세력은 반공이라는 무기를 써왔습니다. 때려잡자 공산당, 너 간첩이지. 이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시켰죠. 그렇게 친일파들도 반공주의자로 둔갑을 해서 해방 이후에 기득권 세력에 붙어서 계속 호의호식 했었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의 보수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여전히 반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멸공을 외치고 선제 타격을 외칩니다. 북한에게 굴종적으로 대한다면서 비아냥거리며 색깔론에 또 불을 지피고 있죠. 이들은 반공이 없으면 쓸 수 있는 무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자, 모든 대통령들은 독재 세력이냐 민주화 세력이냐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의 등장으로 이 구도가 완전히 깨진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사람은 아니죠. 기득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은 맞지만 독재의 항거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고 이런 사람과는 결이 약간 다릅니다. 처음부터 지역의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고요. 성남시 공공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한 계기부터가 민주화를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득권과 싸워왔다는 건 비슷하지만 그 출발선상의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랬던 이재명이 민주화 운동 세력의 본거지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이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재명의 시대가 무엇을 바꿀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홍준표 서포터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민주화 운동 세력은 변화를 받아들였어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586이라고 불리는 운동권 출신들의 당내 주류 국회의원들, 지금 현재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는 일선에서 물러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화 운동 계보에는 없었던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세대 교체를 이뤄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민주 세력, 반민주 세력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개혁 세력, 실용적인 개혁 세력으로 탈바꿈하는 그 선봉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한 거죠. 그에 비해 반민주 세력, 독재 기득권 세력, 자칭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도 뭔가 새로운 아젠다로 무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당내 주류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선 때 윤석열이라는 외부 인원을 긴급 수혈을 하게 된 거죠. 당내에 마땅한 대통령감이 없다는 것. 왜 없을까요? 새로운 보수, 진짜 보수다운 보수 세력이 당내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당내 이 독재 기득권 세력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나쁩니까? 보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 모두가 좋은 겁니다. 다만 그 방법론이 다른 것 뿐이죠. 목표는 같아요. 다만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스스로 외치는 사람들은 국가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세대 교체를 하려는 민주당과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국민의힘의 차이.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서포터즈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걸 의미하는 신호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신호탄 말이죠. 흐름은 우리가 좋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질 수 있는 박빙의 승부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기세가 좋다는 거지 확실히 이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세가 좋을 때 몰아붙여야죠. 그래야 확실한 승기를 가지고 오고 승리를 따낼 수 있습니다. 밭을 갈아야 됩니다. 더 절실한 쪽이 승리합니다. 이렇게 기세를 타고 있는데 여기에다 바람까지 싹 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윤석열 후보. SNS에서 또 사고를 쳤죠. 윤석열 후보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합니다. We stand with Ukraine. 이런 메시지를 쓰고 저런 귤 사진을 올렸어요. 누가 봐도 김건희처럼 생겼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응원하는 걸까요? 조롱하는 걸까요? 알 수가 없죠. 호주 공영방송 ABC의 기자가 나는 내 타임라인에서 몇몇 눈치 없는 트윗을 보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보수 대선 후보의 트위터 계정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삭제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동병상련의 연민이라는 것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응원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진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게 대선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가 봐도 김건희와 닮은 귤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궁금하죠? 한쪽에선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라는 사람은 귤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으니 정무적인 감각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 걸까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외교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정상과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면 그건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려고 하는데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우리 쪽으로 바람까지 불어주고 있습니다. 밭을 갈아야죠. 갈아야 됩니다. 그냥 막 전화하십시오. 지금 한 통의 전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